서울고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학교는 여타 분야도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그 어느 분야보다도 그 많은 수많은 문화 예술인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누구도 범접하기 어려운 발자국을 남기고 아직도 꾸준히 그 자신만의 큰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 예술인,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프로듀서, 그다음에 밴드 신화위의 리더 37의 신대철 동문을 모셨습니다. 깨부책 학당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오프닝에서 짧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기소개를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죠. 오래전부터 이제 신화위라는 이제 밴드를 했었고요. 기타를 또 치고 작곡도 하고 편곡도 하고 뭐 프로듀서도 하고요. 네. 음악 소리 나는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대철이라고 합니다. 네. 예.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냥 대충만 소개를 하셨는데도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과찬이시고요. 그냥 예. 뭐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하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잘 팔려 나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그냥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 기타 솔로 음반을 좀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이프릴이라는 네네. 곡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21년부터 하나씩 한 곡씩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나중에 쭉 모아서 이제 앨범으로 이제 LP도 만들고 옛날 같이 LP도 만들고 뭐 CD도 만들고 해서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만 네. 만들어져 있는데 에이프릴이라고 해서 저는요. 저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 계절에 맞춰서 낸 음반이 아닌가 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4월달에는) 4월 말에 그 바람과 그 냄새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꽃도 피고 하는 막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네. 생명이 움직이기도 하고 뭐 따뜻해지고. 이런, 네네. 네. 그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햇살로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하게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에이프릴 뭐 멋진 뭐 다른 이름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예. 그냥 에이프릴 이게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들어보면 또 기분이 새로울 것 같은데요. 네, 신대철 동문 하면은 이제 뭐 기타리스트로서의 실력과 명성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요, 처음 기타를 잡은 게 언제인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기타를 잡았고요. 저희 아버지가 또 이제 네. 음악 하시는 분이시니까 집에 이제 악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 곡에 이제 뭐 이렇게 호기심도 있었고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던 것 같아요. 신중현 선생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기타리스트면 뭐 당연히 늘 그걸 듣고 잘하고 이제 그랬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특별히 어떤 레슨 같은 걸 해주셨는지 전 그게 궁금해요. 레슨을 처음에 배웠을 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부터 5학년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레슨을 받았죠. 긴 세월이군요. 어린 나이치고는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예. 아버님에게도 아마 긴 세월이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겨울방학이 좀 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약 한 2달 가까이 되니까 보통 레슨을 요즘도 이제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네. 레슨 받는 게 보통인데 매일 받았으니까 60회 정도를 받는 거죠. 뭐 한 엄청난 겁니다. 몇 년 분이죠, 사실은. 그게. 예. 근데 제가 누구한테 레슨을 받은 거는 그게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공짜로. 그렇죠. 자, 신대철 동문 뭐 가족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님 뭐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으면 모든 음악인들이 존경하는 우리 대중 음악계의 큰 족적을 이제 남기신 분인데요.
가족 모두가 음악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아름다운 강사, 미인, 미인. 뭐 이런 그런 네. 유명한 곡들을 작곡하셨던 분이시고요. 남자는 신자, 중자, 현자 쓰시고. 근데 뭐 동생들도 이제 둘째가 이제 윤철이고요. 네. 친구는 이제 기타 치고 작곡하고 뭐 이런 이제 음악 활동하고 있고요. 셋째가 석철인데 이제 이 친구는 드럼 치고요. 예, 드럼. 동문이죠? 예, 또 저희 동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용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이 별로 없다 그래요. 말은 그렇죠. 음악으로 대화를 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얘기가 있으면 기타를 막 치고 드럼을 막 치면서 대화를 하나요? 꼭 그렇지도 않고요. 네. 그렇게 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예. 저도 어디 가면 말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제 동생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예. 어머니는 드러머셨잖아요. 예, 어머니는 이제 뭐 이제 지금 이제 세상에 안 계시지만 네, 네, 예전에 뭐 최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 드러머였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막내가 막 급변이 없는지 네. 사실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부친이 유명하게 되면은 2세들은 명성 뭐 그런 것들에 좀 치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력도 치이고 명성도 치이고 이래서 근데 신대철 동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나는 결코 아버님의 그 어떤 예술성 이거에 뭐 못지않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아버지는 일단 뭐 거대한 산이고요. 네. 저는 이제 다른 산을 이제 그 산을 넘기는 어렵고요. 네. 저만의 다른 산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전에 아버지가 만드셨던 그 시대에 그런 작품을 만드셨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음악들이 지금도 많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주목받고 있고 최근에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도 계속 그 음악이 나오고 있고 한 거 보면은 참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사실 미인은 저희 그 어린 시절에 모든 초등학생들이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 노래를. 그 리듬 자체가 주는 어떤 그 묘한 어떤 느낌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입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느낌.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까지도 좋아하는 그런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또 하겠습니다. 본인은 그럼 타고난 음악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모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는 그 핏줄을 이어받아서 타고났다. 뭐 타고났다고 그런 게 어떤 건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조건 하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했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이해를 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일찍 뭐 좀 알게 된 뭐 그런 케이스이겠죠. 네. 고등학교 때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역시 그때부터 이제 어릴 적 받은 레슨의 영향인지 교내 그룹이죠. 센세이션. 유명합니다. 뭐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얘기인데 서울고등학교 시절에 그걸 시작을 하셨고 그게 신화위의 어떤 밑바탕이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어느 날 이제 어느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너 기타 치잖아. 뭐 하나 만들어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뭘 하는데 우리 학교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친구들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급하게 뭔가를 만들었었죠. 근데 그게 센세이션이었군요. 그게 이제 센세이션이었고 상황도 센세이션이었고.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여기서도 했었고 학교에서도 했었고 다른 학교에서도 또 하고 그랬었죠. 네. 사실은 80년대에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면 다 공감할 텐데요. 그때 당시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인정하는 분위기와 그 밴드 뭐 공감의 폭이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곳으로 뭉쳐지진 않고 상당히 비판적인 분들도 많지 않았어요.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학교에서는 다 좋아하죠. 오히려. 네. 네. 왜냐하면 뭐 그런 여러 이제 축제 같은 게 벌어지면은 뭐 사실 신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맞아요. 신나는 게 좋죠. 또 음악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뭐 우리 또래끼리 뭔가를 한다는 그 성취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예. 또 우리 스스로도 어떤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학우들도 그걸 보면서 또 즐거움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네, 좋았던 좋았군요. 것 같아요. 네. 기억에 남았던 어떤 재미있었던 일화 같은 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때 같이 했던 친구들이 네. 뭐 이를테면 요즘 같은 뭐 어디서 뭐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좀 꽤 많잖아요. 네, 요즘 많죠. 네, 그 당시에는 그 대중음악을 전공하는 이제 뭐 요즘 실용음악이라고 하는 그런 거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기타 친지 뭐 몇 달 안 되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친구도 자기는 굉장히 노래 잘 부른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무대에 서면 또 달라지고. 네. 예. 근데 뭐 그냥 분위기로 그냥 하는 거였으니까 그 아주 훌륭하진 않았지만 그 젊은 패기로 아마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블루스, 메탈, 이런 거를 이제 기본으로 한 기타리스트라는 이제 평가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다른 그 악기나 다른 음악에 대한 어떤 이해 폭이 상당히 크고 너그러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음악이 사실은 다 같은 거거든요. 다 같은 네. 건데 표현 방식이 조금씩 다른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를 보고 뭐 블루스나 메탈 기본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 그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런 표현 방식을 제가 좋아하는 거죠. 네. 다른 표현 방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네, 뭐 이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음악들을 너무 즐겨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좋아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예전에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음악의 장르 이런 것들이 잘 모르던 시절에는 이게 다 따로따로 뭐 전혀 별개의 건이신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 들었는데 네. 알고 보니 사실은 똑같은 거였다. 똑같은 거고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거일 뿐이다라는 그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는 거지. 또 그 애티튜드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뭐 다른 음악,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음악으로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퓨전이 가능하잖아요. 뭐 이를테면 뭐 국악이랑 뭐 그렇죠, 그렇죠. 다른 장르의 네. 현대 음악하고도 잘 할 수 있고 뭐 그런 다양한 시도들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전혀 별개의 것들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이제 가수, 뮤지션들의 어떤 앨범 제작에 참여를, 프로듀싱을 이제 해주셨고, 뭐 거기에는 작사, 작곡, 편곡 뭐 다 들어가는 거겠죠. 연주,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그 어떤 가수들이 뭐 이제 각기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뭐 얘기하셨듯이. 그 영화 음악도 하셨고. 근데 이게 이런 창작의 어떤 재료들 같은 게 어디서 나오는가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음계는 이제 12음계를 쓰고 있는데 예. 거기서 그 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그건 무한대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제 그 독특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 근데 우리가 12개의 음계를 쓰지만은 사실 실제로 쓰는 음계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예. 딱 어찌 보면 좀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7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축소해서 쓰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본인 고유의 그 패턴들이 하나씩 네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뭐 그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되더라고요. 뭐 약간 아장스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하다 보면 된다는 얘기가 오늘
참 저는 인상적이고요. 그 얘기가 굉장히 저는 하다 보면 글쎄요. 그럼 되던데요? 이게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닌데 예, 아주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친한 뮤지션들은 누가 있습니까? 두루두루 다 친해요. 두루두루 다. 네,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쪽도 아닌지 몰라도. 재밌는 일화 같은 건 없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크라잉넛이라는 밴드가 이제 30주년이라고 막 이렇게 포스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는데 처음에 그 친구들이 막 정말 20살 꼬꼬바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조그만 스튜디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어떤 후배가 이제 어떤 괜찮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녹음을 좀 저보고 좀 해달라고 프로듀싱 해달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애들이에요. 그냥 막 안에서 뛰어놀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 너무 막 정신 없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너무 또 근데 그렇게 천방지축 막 이렇게 있으면서도 음악에 대한 그 뭐랄까 이런 거 굉장히 진지하게 열정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진지함이 저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제가 열심히 이제 그 프로듀싱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 녹음실 같이 있던 어떤 이제 친구가 관리를 그러니까 뭐 종이컵 아무데나 막 굴러다니고 막 쓰레기 막 밑에 굴러다니고 하니까 아니 나보고 이제 와가지고 이 친구가 아니 쟤네들 뭔데 와가지고 빨리 내쫓으라고 저 완전 양아치 애들이라고 막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지 마라. 근데 좀 있으면 우리보다 더 유명한 애들이 될 거다. 그 실제로 그 친구들이 말 달리자라는 노래가 나와서 엄청나게 이제 유명해졌죠. 근데 뭐 사실 그런 에피소드는 사실 굉장히 저한테 그렇겠죠. 많이 있고요. 뭐.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어떤 진지한 면. 네네네. 음악을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뭐 장난꾸러기들 같은데 실제로 음악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자신들의 음악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길래 이 친구들 괜찮다,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크라잉넛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대중음악은 이제 아이돌 위주로 가는 것 같으면서도 또 거기에 새롭게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두 장르가 어떻게 보면 두 트랙인데 이거를 단순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뭐 그냥 현상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직접 경연에 이제 심사위원으로도 참가해 보셨는데 지금 이런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음악인으로서. 그냥 뭐 트렌드죠. 트렌드. 트렌드고 요런 한번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이제 좀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사실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돼 있잖아요. 또 다른 뭔가 나오면 또 그쪽으로 또 가겠죠. 뭐가 될지 모르지만은 근데 뭐 일단은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게 너무 종의 다양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너무 길어지면 또 다른 스타일의 음악들이 치고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양쪽으로 굉장히 또 성공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쉽게 그게 이제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버리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떤 뭐 인계가 다 다르면은 또 다른 걸 뭐 꺼내와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겠죠. 누군가는 시도를 하겠죠.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과도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돈이 돼야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실용음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용음악이라고 하죠. 문이 좁은 걸 알면서도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 청소년들이 동경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꿈을 펼치고 싶어 하고요. 선배로서 글쎄요, 좀 직접적으로 이 친구들 누가 내 앞에 있다 그런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기를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사실 좀 오랫동안 학교에서 그럼요. 예, 학생들 네, 가르쳐봤는데 하다 보니까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가르치는 게. 예. 그래서 사실 그만둔 지 꽤 됐어요. 네. 뭐가 있었냐면은 보니까 어떤 학생들 다 뭔가 뭐 성공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잘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성공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다 따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그 트렌드가 하나 만들어지면 다 그것만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사과가 쫙 이렇게 딱 있는데 너도 빨간 사과야. 거기 하나 너라는 빨간 사과를 여기다 가운데 딱 넣으면 보이겠니? 밖에서 아무도 너를 못 찾을 거다. 만약에 뭐 노란색 뭐 참외라든지 뭐 혹은 뭐 다른 색의 어떤 뭐가 금방 눈에 띄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요? 근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나도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못 알아듣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그걸 언젠간 깨닫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상당히 많이 해줬어요. 그런 네. 조언을. 근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악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은, 남들과 다른 자기만의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계속. 물론 이제 스탠다드한 다른 누구든지 다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본인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음악 외에도요, 시사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SNS를 봅니다. 저하고 친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소신 있는 글도 많이 쓰시고 음악에 대해서거나 아니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이런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음악하는 사람한테 어떤 시사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사실 네. 공격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죠. 피터 가브리엘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 아마 거기서 그 인종 문제로 네, 인종 문제. 굉장히 좀 어떤 핍박받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노래를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 아주 훌륭한 음악을 만든 네.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예전에 훨씬 이전에 뭐 마이클 잭슨이 또 어떤 기아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라이브 에이드라는 네. 것도 했었고요. 위아더 월드. 위아더 월드. 네. 사실 그거 다 시사적인 그럼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또 음악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이게 보편적인 거잖아요. 음악은 굉장히 사실 뭐 우리가 그 가사를 못 알아들어도 네. 그 음악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네.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은 뭐 팝송 같은 거 들으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음악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큰데 좀 물론 음악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이게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그런 현상이라든지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또 주목받는 사람이다 보면은 조금 네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조금 큰 스피커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그래서 해결되는 부분들이 생겨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어떨 땐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 뭐 단순히 음악만 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해 보면 그건 너무 시간 낭비일까? 아니 예전에 베토벤도 네. 원래 나폴레옹이 굉장히 또 영웅이라고 생각해서 예.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스스로 황제에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베토벤은 원래 공화주의자였대요. 맞아요. 그래서
악보를 찢어버릴까 생각하다 찢지 않고 제목을 바꿨다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사실 그런 약간 반골 기질을 가지고 예.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뭐 영화에서도 미국의 스파이크 리 감독 같은 네, 경우는 뭐 인종 문제 그렇죠. 가지고도 많은 그 어떤 창작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상당히 그게 어려운 일인데 가끔 글을 제가 이제 읽다 보면은 우리 신대철 동문의 글은 많은 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수긍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불합리에 대한 어떤 그 지적들 같은 것들이, 제 인상에는 굉장히 깊게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들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양한 표현 좋습니다. 예. 글쎄요, 이제 요즘 학생들한테 무슨 뭐 꿈을 가져라 뭐 이런 말은 좀 사실 좀 이상한 말 같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무 사실 세대가 또 다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시절에 고민했던 거랑 지금 고민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냥 이게 뭐 후배들한테 이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뭐 방금 뭐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지만은 저 음악인으로 살다가 이제 지금 요즘 이제 디지털 음악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네, 모든 게 다 디지털이죠. 네네. 음악이 분명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음악을 발표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피지컬이 없죠. 디지털로만 주로 발표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유통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공정한 어떤 분배 구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부터 네. 쭉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름대로 좀 재투쟁을 좀 했었죠. 음악계에서. 네네. 네. 그래서 결국 2020년에 제가 원하던 거 100%는 못 얻었지만 상당 부분 제가 요구했던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네네. 사실은 그 분배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나 대신 누군가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었지. 그래서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누군가 나의 인생을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을까? 혹은 뭐 나한테 무슨 행운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내가 먼저 부딪혀서 내가 해야 되겠어. 내가 해라. 네, 내가 먼저 할 거야라는 뭐 이런 그런 걸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러면 우리 서울고등학교의 진취적인 또 우리 동문들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세요.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음악을 시작한 것이 서울고등학교 재학 시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나에게, 우리 신대철 동문에게 서울고란 무엇일까요? 저의 꿈을 시작한 곳이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던 꿈을 서울고에서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꿈을 난 막연히 갖고 있었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졌고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니까 저한테 서울고는 굉장히 감사한 학교죠. 네. 감사한 모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신대철 동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 동문들을 대신해서 오늘 시간을 내주시고 또 상당히 요소요소에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특히 듣는 그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히 유익한 얘기가 오늘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바쁜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아주 요소요소에서 듣는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서울고등학교 동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좋은 일이 많으면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말 멋진 연주, 좋은 음악으로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사랑과 받고 그 기쁨을 주는 우리 뮤지션으로 길이 남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깨부책 학당에서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인 우리 기타리스트 37의 신대철 동문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